충남 서산 제20 전투비행단, 한국공군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비행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조종사는 관제탑에 착륙 허가를 받고 서서히 활주로로 들어서고 있었는데요. 조종사는 고도를 줄이면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뭔가 기체에 큰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합니다. 바로 안전한 착륙을 위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것이죠.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으면 착륙할 때 동체가 지면에 부딪혀 큰 사고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에 관제탑의 무선 통신으로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를 외치며 비상 상황을 선포하자 관제탑에선 조종사의 안전을 위해 비상 탈출을 권고했습니다. 조종사도 관제탑의 권고대로 비상사출 레버를 당기려는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민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관제탑에 교신을 남기는데요. 민가가 보인다. 비상탈출 불가.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유명 방산업체인 로키드 마틴이 만든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가 매년 사고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F-35 계열의 최초의 추락사고는 2018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병대 기지 근처에서 F-35B 기종에 일어난 추락사고였습니다. 엔진 배관의 제조 문제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F-35B는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항공기로 다른 계열의 F-35 기종보다 더 복잡한 설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 과정에서 일어난 실수가 추락사고로까지 연결된 것이죠. 조종사는 사고기의 엔진이 꺼진 후 안전하게 비상탈출에 성공해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종결된 추락사고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사고는 그 다음 해 일본에서 일어난 F-35A 추락사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F-35A 계열의 최초 추락사고로 기록된 일본의 사례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습니다. 사고기는 미쓰비시 중공업이 일본 국내에서 면허 생산한 13대의 F-35A 중 첫 번째로 조립된 기체로 2017년 6월에 조립되어 11월에 로키드 마틴사로부터 점검을 받은 후 2018년 5월에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기령은 1년 10개월이었으며 총 280시간을 비행한 쌩쌩한 기체였습니다. 한편 사고 당시 사고기를 조종했던 호소미 아키노리 소령은 총 3,200시간의 비행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며 60시간의 F-35 비행시간을 가진 일본 최고 베테랑 조종사였습니다. 사고 당시 호소미 소령은 전투훈련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고기는 이륙 후 미사와 기지 동쪽에 위치한 태평양 해상에서 현대 비행을 하며 대전투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통신 기록과 지상 레이더 자료에 따르면 호소미 소령은 훈련이 진행 중이던 오후 7시 25분에 가상적기를 격추했다고 송신했습니다. 22킬. 여기서 20는 사고기의 호출 보호였고 2킬은 훈련 중 2기를 격추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보고를 받은 지상 관제소는 사고 전투기 인근 37,000피트 상공에서 비행하고 있던 미군 항공기와 사고 전투기 사이의 간격 분리를 위해 사고 전투기에게 하강 지시를 내렸고 호소미 소령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사고 전투기의 고도는 31,500피트, 약 9,600m 상공이었습니다. 호소미 소령은 지시에 따라 31,500피트에서 기체를 하강시키기 시작했는데 호소미 소령은 이 시점을 전후하여 기체의 자세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공간정위 상실 상태에 빠져 기체를 급강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하강 지시를 받은 후 약 20초간 시속 900km의 평균 속도로 무려 16,000피트를 하강했습니다. 하강률은 분당 무려 48,000피트였습니다. 사고기가 좌선회하며 15,500피트 상공을 급강하하자 지상관제소는 사고기에게 우선의 지시를 내렸는데요. 사고기가 엄청난 속도로 급강하하고 있었지만 공간정위 상실 상태에 빠진 호소미 소령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한 채 매우 차분한 목소리로 내 훈련 중지라고 송신했습니다. 이것이 호소미 소령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고 전투기는 이후 약 15초간 음속을 돌파해 시속 1100km의 속도로만 4,500피트를 더 하강했으며 1000피트 상공에서 레이더 항적이 사라졌습니다. 공간정위 상실 상태에 빠진 호소미 소령은 비상탈출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고기는 음속의 속도로 아오모리현 동쪽 135km 태평양에 추락했으며 호소미 소령은 사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일본도 난리가 났지만 미국은 더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 측은 해저의 F-35 파편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손에 들어간다면 F-35의 첨단 스텔스 재료가 분석당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체 잔에 전부를 인양하려고 압박을 넣은 것인데요. 그와 동시에 미국도 동체를 인양하기 위해 총력을 다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동체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했고 그 기반으로 일본 항공자위대는 사건 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사고기가 음속의 속도로 급강하하던 도중 호소미소령이 지상관제소에 기체 문제를 보고하지 않은 점, 지상관제소의 교신에 대해 매우 침착한 말투로 대답한 점 등을 통해 호소미소령은 사고 당시 의식이 있었으며 기체는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추정했습니다. 또한 사고기가 시속 1000km 내외에 엄청난 속도로 바다를 향해 급강하한 것은 엔진 고장이나 기체 결함 시의 비행 양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회복이 가능한 최저고도에서도 조종사가 회복 조작을 수행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조종사가 공간정위 상실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항공자위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F-35A 조종사에 대해 공간정위 상실 교육과 시뮬레이터를 통한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는 일본이 자국 베테랑 조종사의 실수를 인정함과 동시에 자국 조종사의 실력 부족과 조종사 양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공군 조종사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공군의 F-35가 착륙 시도 중 기계 결함을 일으켜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평소대로 훈련을 진행하던 A소령은 훈련을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는 중 기체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바퀴가 달려 안전한 착륙을 보조하는 3개의 랜딩 기어 모두가 작동하지 않은 것인데요. A소령은 비상사태를 선언하자 공군 관제탑에서는 비상사출을 권고했습니다. 문제는 그 지역이 민가 밀집 구역이었다는 점입니다. A소령은 본인이 기체를 버리고 비상사출을 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종관을 끝까지 잡기로 결정하는데요. 그리고 통신기로 나온 그의 한마디는 공군 수뇌부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일명 배꼽 착륙이라고 불리는 동체 착륙을 실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는 이론상에서만 존재하는 착륙법으로 그동안 F-35로는 실시된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목숨을 건 착륙 시도였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던 공군 수뇌부들도 A소령의 계획에 승인하며 곧바로 공군기지 소방대를 활주로 주변에 대기시키고 활주로 위에 포말 소화액을 뿌려 마찰을 최소화해 화재에 대비하는 등 조종사와 컨트롤 타워가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된 동체 착륙, 조종사는 중력 가속도를 최소화하는 것과 동시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연료를 다 버렸고 서서히 고도를 낮췄습니다. 관제탑도 숨죽이며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A소령은 최대한 수평으로 유지한 채 속도를 줄여 활주로에 착륙했고 기체는 중심을 유지한 채 미끄러지듯 활주로 위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F-35가 완전히 멈추자 캐노피가 열렸고 A소령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툭툭 털며 자기 스스로 전투기에서 내리자 관제탑과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환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소령의 엄청난 전투기 조종술로 인해 기체 외관상 큰 손상도 없었는데요. 조종사의 뛰어난 기량과 컨트롤 타워에 팀워크가 조종사 본인뿐만 아니라 기체도 함께 구한 것입니다. 군 소식통은 F-35A 동체 착륙 사례는 미국이 여러 나라에 F-35를 판매한 이후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며 F-35가 개발되어 판매된 이후 한국에서 동체 착륙이 사실상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공군 역사상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인데요. 새 역사를 쓴 A소령도 본인의 결정에 대해 실제로 동체 착륙을 한 경험은 없었지만 시뮬레이터에 의해 비상조치 훈련을 했었다며 훈련의 중요성과 빠른 상황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기체 이상과 관련해 공군은 미국 개발사 록히드 마틴 등과 공동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분간 모든 F-35A 기종 비행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F-35 보수 정비를 지구 반대편 미국이나 호주에 맡기지 말고 핀란드처럼 한국도 직접 뜯어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록히드 마틴의 실수가 밝혀지면 핀란드 사례를 들어 한국도 국내에서 F-35를 자체 정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주변국들의 도움 없이 자체 유지보수가 가능하며 더 나아가 전투기 정비 노하우를 익히며 항공기 기술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F-35의 결함이 계속해서 발견되는 가운데 목 빠지게 기다리던 KF-21이 시험 비행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근 커뮤니티에서 KF-21의 최신 근황 사진이 공개돼 화제인데요. 공개된 사진의 KF-21 기수에는 실제 비행 테스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토관이 달려있어 많은 군 전문가와 매니아들을 설레게 만들고 있습니다. 피토관은 항공기의 속도 측정 장치로 주변 기압을 이용해 항공기의 속력을 예측합니다. 이는 레이더나 IMP, GPS 등이 등장하기 전 유일한 항공기 속도 측정 수단이었는데요. 현재에도 잘 쓰이고 있으며 KF-21에 달린 피토관은 시험 비행에서 많은 데이터를 얻기 위한 긴 피토관이 쓰였습니다.
피토관 장착은 시험 비행에서 마지막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KF-21이 그 마지막 과정을 완료한 것입니다. 만약 KF-21이 성공적으로 시험 비행을 완료한다면 한국은 자체 개발한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확보하게 되는데요. 한국의 뛰어난 조종사와 뛰어난 전투기가 어떤 시너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대목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